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백신을 꽂고 싶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이겠죠. 그렇다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만나 뵙는 저는 그럼 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문의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관절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소염제와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지금 진통소염제를 복용 중인데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나요? 또는 제가 며칠 뒤 코로나 백신을 맞을 예정인데 지금 주시는 진통소염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죠. 일단 그에 대한 현재까지의 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진통소염제를 최근까지 드셨다 하더라도 오늘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맞으세요. 다른 말로 정리해볼까요? 관절 진통소염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은 예정대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미국 정부의 대국민 권고사항입니다. 정확히는 CDC라고 불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사항이에요. CDC는 결국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권고하는 내용은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국의 국민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겠죠. 이 권고문에는 원래 드시고 계신 자가약이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백신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는 내용이 있네요. 해석해보면 다른 이유로, 즉 질병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자가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백신을 맞기 전이라 하더라도 자가약을 복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자가약에 관절 통증으로 인해 복용하는 진통소염제가 포함될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 권고문에는 친절하게도 어떤 자가약들이 백신을 맞기 전에 복용해도 되는 약들인지 자세히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중 두 번째 줄에 NSAID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관절 통증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진통소염제를 뜻합니다. 그 밑에는 흔히들 알고 계신 타이레놀도 보이죠? 이 타이레놀 성분도 관절 통증에 흔히들 처방되곤 하니까 역시 안심해도 되겠네요.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약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암제, 항생제, 혈압약, 갑상선 질환 약물, 당뇨약 등 가장 자주 쓰이는 약들도 역시 백신을 맞기 전에 굳이 끊을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계통 약들이 백신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CDC에서 이러한 권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 보시면 이러한 약들이 백신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잘 모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기존의 약들과 백신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는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특정 자가약이 명확히 해가 된다는 근거도 없기에 원래 복용하던 약들과 관계없이 백신을 예정대로 맞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게 CDC, 즉 미국 정부의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현실적으로 백신의 개발이나 사용, 그리고 이에 대한 추적 관찰 및 그를 토대로 한 연구들은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미국의 연구 결과들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따라갈 때가 많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박하는 아주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원래 관절의 통증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복용 중이시던 분이 아닌데도 백신의 부작용을 피하고 싶어서 미리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백신의 부작용을 대비해서 미리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CDC, WHO, 진통소염제를 제작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등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신을 맞기 직전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면역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백신 부작용을 미리 대비한다고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백신을 맞은 후엔 기존의 관절약, 즉 진통소염제를 언제부터 복용하면 될까요? 곧바로 복용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히 똑부러지는 답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CDC의 권고문에는 백신 후에 기존 진통소염제를 얼마간 중단하라는 권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의 많은 기관 및 매체들은 백신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진통소염제 계통의 약들을 복용해서 그 부작용을 다스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진통소염제 계통의 약이라 하면 단순 타이레놀 뿐만 아니라 흔히들 브루펜이라고 알고 계시는 이부프로펜 성분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즉 관절 질환에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진통소염제를 포함합니다. CDC, WHO, 하버드 대학의 일반인을 위한 홈페이지, 유럽 국가의 정부 기관 등 수많은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현재 관절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께서 그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복용하고 계신 진통소염제라면 백신 접종 후 얼마간 중단해야 된다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 아직 이 백신과 기타 약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마다 백신 접종 후 자가약물 복용 지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백신을 맞기 전 며칠 전부터 백신을 맞으신 뒤 며칠까지는 단기간이라도 기존 진통소염제를 중단해 보시라고 권유드리는 의료기관이 꽤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권고 역시 절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진통소염제가 백신의 면역 생성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백신 면역 생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절 진통소염제는 단기간 중단하는 것이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엔 관절 진통소염제는 며칠 안 드신다고 해서 환자분께 위독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권고사항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따라서 무조건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진 및 의료기관에서 권고하는 약물 복용 지침은 상이할 수 있음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관절 진통소염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은 예정대로 맞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관절 통증 때문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진통소염제를 백신 접종 후 얼마간 중단해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현재로선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추후 발표될 데이터와 그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백신과 다른 약물 간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알려진다면 또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이번 시간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